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했던 이 음식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평소에 맛있게 먹는 그 음식들, 사실은 기생충의 숨은 아지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미인 줄 알았던 그 음식, 그런데 기생충이 득실득실 할 수 있다니, 이제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전 건강에 자신 있었고 삶에 특별한 불만은 없었어요. 평소 생선회를 즐겨 먹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맛집에서 생선회를 함께 먹었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완벽한 날이 제 삶을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식중독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가봤어요. 의사가 저한테 한 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생충 감염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었을까요? 병원에서의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검사와 치료,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저를 괴롭혔죠. 내 몸 안에서 기생충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 이 병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랐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포기는 없죠. 인터넷을 뒤져 기생충 감염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해결책을 찾았답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죠. 깨끗한 식습관, 철저한 위생 관리, 그리고 꾸준한 건강 검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증상도 서서히 좋아졌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요. 기생충 감염이라는 위기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답니다.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있답니다.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기생충 감염을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조심을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구체적인 팁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꿀팁들을 공유할 거예요. 믿었던 음식에서 숨겨진 위험부터 예방하는 방법 등 여러분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모든 것을 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을 지켜보아요.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음식, 바로 샐러드입니다. 실제로 바쁜 생활 속에서 샐러드 팩의 채소를 그냥 먹는 분들 많죠. 샐러드를 먹고 나서 배가 아프고 몸이 이상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무섭죠? 왜 이렇게 샐러드가 위험할까요? 파키스탄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샐러드에서 무서운 기생충이 나왔어요. 이 연구는 800개의 야채 샘플을 수집하여 염화나트륨 용액에 담가 기계적 쉐이커로 20분간 흔든 후 결과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거의 20%가 회충이나 소포충 같은 기생충으로 오염됐다고 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채소가 자연 상태, 즉 흙이나 물에 노출되어 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샐러드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중요한 사실은 기생충은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채를 물로만 씻는데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야채를 씻을 때는 식초나 소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기생충과 그 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답니다. 또 샐러드를 먹기 전에는 꼭 신선도를 확인해야 해요. 오래된 야채는 기생충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 야채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유기농 야채는 화학 물질이 적어서 기생충 오염 위험이 낮거든요. 결론적으로 샐러드를 먹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깨끗이 씻고 신선하고 안전한 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기생충 걱정 없이 건강하게 야채를 즐길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소외간입니다. 저도 간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종종 먹었는데 기생충의 숨겨진 위험을 갖고 있을지는 전혀 몰랐어요. 소위간을 잘못 먹고 배가 아프고 근육이 쑤시는 아픔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소위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에 소위간을 먹은 사람들 중 거의 80%가 개회충 감염 위험이 높아졌어요. 이 연구는 15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 806명이 기생충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중 68명은 최근에 소위간을 먹었다고 해요. 그럼 소위간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익혀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기생충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기생충은 고온에서 죽기 때문이죠. 제대로 익힌 소위간은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을 챙기려고 소간을 먹었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강가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그 맛, 정말 최고죠? 하지만 잠깐, 그 맛있는 민물고기가 실은 기생충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왜 민물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위험할까요?
이집트 북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틸라피아와 같은 민물고기에서 간흡충의 일종인 헤테로피드 유충기 민물고기에서 42%, 바다 물고기에서는 22%로 발견되었습니다. 민물고기가 2배 더 위험한 거죠. 연구팀은 민물과 염수에서 고기 샘플을 채취해 기생충 감염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민물고기에서 기생충 전염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민물고기를 먹고 기생충 감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민물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는 것입니다. 적절한 온도로 고기를 조리하면 해로운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를 피하시고 먹더라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생선을 먹을 때 기생충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생선을 구매할 때는 물고기의 눈이 맑고 껍질이 탄력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에서 생선을 손질할 때는 깨끗한 도마와 칼을 사용하고 생선을 조리한 후에는 주방용품을 즉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최근 돈가스 집을 갔는데 고기의 단면이 선분홍색이었어요. 덜 익은 게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요즘 돈가스는 이렇게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날거나 제대로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트리키넬라 스피랄리스라는 기생충 때문에 복통과 근육통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기생충은 돼지고기가 충분히 익지 않았을 때 살아남아 우리 몸에서 번식할 수 있어요. 폴란드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돼지고기 먹을 때 트리키넬라 스피랄리스에 걸릴 위험을 평가했어요. 이 연구는 돼지에서 트리키넬라 분포, 도축장 검사의 정확도, 기생충을 죽이는 요리 방법의 효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죠. 연구 결과 돼지 사육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멧돼지 같은 야생 동물을 먹을 때 위험이 크다는 걸 발견했어요.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준비할 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돼지고기 먹을 때 트리키넬라 스피랄리스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는 것입니다. 이는 기생충 유충기 사멸하는 온도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미국의 농림부 USDA는 돼지고기를 최소한 63도씨에서 3분 동안 요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트리키넬라 기생충이 안전하게 제거됩니다. 또한 돼지고기를 먹기 전에 항상 내부 온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요한 것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돼지고기의 내부 온도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돼지고기를 다룰 때 다른 식재료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잘 익힌 돼지고기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기까지 해요. 기생충 걱정 없는 생활을 위한 필수 아이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구충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구충제는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경우 구충제 사용이 필요해요. 구충제는 기생충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구충제로는 메벤다졸과 알벤다졸 같은 약들이 있어요. 이들은 장내 기생충에 효과적이며 간단한 구강 투여로 사용할 수 있죠. 구충제는 기생충의 종류와 감염 정도에 따라 다른 종류가 처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충제 사용 전에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기생충 감염 사례 중에는 구충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내 기생충 감염으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던 한 환자는 알벤다졸을 복용한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어요. 이는 구충제가 감염된 기생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구충제는 기생충 감염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구충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적절한 사용으로 우리는 기생충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주의 깊게 식품을 선택하고 필요할 때는 구충제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귀중한 건강 정보를 얻었는지 잠깐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기생충 감염, 듣기만 해도 좀 무섭죠?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 배운 걸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우선 기생충 감염의 주범은 바로 잘못된 식품 섭취와 위생 관리에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모든 음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꼭 충분히 익혀 먹고 씻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구충제 사용도 중요한데 이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사용해야 해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롭거든요. 오늘 배운 것처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위생관리,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기생충 걱정은 덜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추셨어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돌아올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팁을 드릴게요.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